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봄의 절정을 맞아 봄꽃과 실록의 향연이 한창입니다. 곳곳에 봄꽃 축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면서 선관위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벽보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전주시는 다양한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까지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항공대 이전 공사가 재개된 지 벌써 5달이 지났지만 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네,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는 주민 보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연약 지반 처리를 마치고 성토 작업이 한창인 전주 항공대 부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공사를 막아서지 않으면서 현재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는 입지 선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항공대 이전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주시는 이와 별개로 주민들과 보상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 유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장기 발전 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접해 있는 토도마을은 이주하기로 작년 7월에 마을 주민들과 합의가 완료됐고 주변 지역마을은 마을별 수건사업을 발굴해서 또한 항공대 주변 40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매입해 경관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 고창 청보리밭처럼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 수익 창출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경관 농업에 어울리도록 항공대 담장을 성벽으로 쌓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 중입니다.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꽃 구경 오시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직거래장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메밀 같은 걸 작물을 재배를 하잖아요. 판매가 가능해요.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소송과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휴일을 맞아 각 당마다 행락지 등을 찾아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모악산 주차장에서 유세를 하며 개혁과 통합,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모악산 입구에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전북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유세를 하며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자 선관위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과 협조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보궐선거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실시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결정된 전주시의회 마선거구의 선거를 5월 9일 대선 투표와 함께 실시합니다. 선거구역은 삼천 123동, 효자 1, 2동 지역이며 투표용지가 대선은 흰색, 보궐선거는 연미색으로 다르게 제작됩니다. 모처럼 확창했던 휴일을 맞아 도내 행락지마다 상춘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왕벚꽃과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린 전주 완산칠봉과 드넓은 고창 청보리밭에는 봄의 절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볕이 실록의 언덕과 맞닿은 곳에 꽃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겹겹이 피어난 왕벚꽃 송이마다 은은한 향내가 풍겨나고 붉은 철쭉밭에는 무르익은 봄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벚꽃 떨어지고 이제 봄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는 다시 또 봄이 온 느낌?
눈앞에 펼쳐진 꽃잔치에 일상에 지쳤던 마음은 금세 여유로움으로 채워집니다. 토종으로 알려진 왕벚꽃은 다른 벚꽃이 지는 4월 중순에 꽃이 피기 시작해 지금이 절정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이제 남편이 바빠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가족이 모이니까 좋고 저희 사진도 예쁘게 찍었거든요. 행복하고 좋습니다. 광활한 청보리밭에는 연초록의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100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고창 청보리밭에서는 제14회 청보리밭 축제가 다음 달 중순까지 펼쳐집니다. 보리밭 사이길 걷기와 보리 음식 만들기 등 즐길 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남원 지리산 발해봉자락에서도 제23회 철축제가 한 달 동안 이어져 절정의 봄 기운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도내 농촌 관광이 코레일 기차여행 상품에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의 으뜸 기차여행 상품에 남원 노봉 혼불 문학마을, 완주 오복 창포마을, 순창 고추장 있는 마을 등 5군데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으뜸초는 경관과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으로 코레일 관광개발을 통해 11월까지 기차여행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55회 체육주간을 맞아 도내에서도 다양한 체육 행사가 펼쳐집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지정된 체육주간에는 2017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대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 카누대회, 그리고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가 도내에서 열립니다. 또 2017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와 28일에는 부안에서 제54 전북도민체전이 개막합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시사일행은 어제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스카우트 수뇌부 총회에 참가해 호주와 일본 등 25개 회원국을 상대로 2023년 잼버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회에는 한국 스카우트 함종환 총재 등이 부안 새만금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경쟁국인 폴란드도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노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실버 복지관과 공공 실버 주택을 조성합니다. 완주군은 우유 한 잔의 행복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정읍시는 고령층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공용 주차장에 80세대의 공공 실버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00억 원을 들여 1, 2층은 실버 복지관을, 그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2019년 하반기부터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실버 임대주택 사업은 정읍시 노인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주군이 완주 나구회와 협약을 맺고 우유 한 잔의 행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유 한 잔 사업은 관내 영양 취약계층 어르신 35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운영되며 골다공증 검사와 맞춤형 식생활 관리를 지도하고 매주 우유 1000ml를 제공합니다. 익산시가 시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시작합니다. 옛 주연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해 문을 연 익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사무실과 교육장을 갖추고 활동 중인 15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합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공영 주차장 2개소를 준공해 도심지 주차난과 교통 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는 승용차 61대를, 도통동 대교 1길 인근에 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됐고 올해 말까지 노암동 2개소와 향교동에도 주차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은 내달 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5회 부안 오복마실 축제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축제 홈페이지에서 감자 수확 등 체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기계 수출 관련 정부 지원 기구가 김제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정부 공모에서 김제가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20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시험동 건립과 전문 인력 배치가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지평선 산단에는 이미 첨단 농기계 종합지원센터와 뿌리기술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어 농기계 수출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주요 도로의 연간 교통량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전국의 주요 간선도로 3,600여 곳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은 전년 대비 7%가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의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5시,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임실군 재래시장 주차장 공사 현장 인근에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길가에 세워진 푸드트럭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안에서 조리를 하던 35살 정모 씨가 팔목 등에 기름이 튀어 2도 화상을 입고 길을 가던 47살 박모 씨는 전선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도중 집안이 약해져 전신주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울산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울산의 한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됐는데요.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400개가 더 추가로 설치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입니다.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부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구당 5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발전 설비는 구름이 조금 낀 날씨 속에서도 초당 120와트 안팎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 전체의 전기 사용량은 13,300여 킬로와트. 1년 전 전기 사용량 15,000여 킬로와트와 비교해 10% 이상 줄었습니다. 가구당 한 달에 10,000원 안팎의 전기료를 아끼는 셈입니다. 때로는 많이 쓸 때는 400kW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보니까 200kW대로 떨어져서 저희 한 세대만 볼 때 한 몇십 킬로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가구당 20만 원의 자부담이 있었지만 2, 3년 정도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성과가 입증되자 울산시는 올해 400가구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물론 공영 주차장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도 없애고 화석연료 사용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생활 주변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나 혼자 마시는 술이 이제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1인 가구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와 청년 실업에 따른 만혼 비혼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에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고시원, 원룸 등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고시원은 원래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시설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매우 협소한 주거시설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독신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청년 1인 가구의 불안정한 현실이 그 뒤로도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편 고령 1인 가구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으로 대표되는 계층으로 역시 주거 불안정과 생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데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40%에 달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소득정책과 주거정책을 가족뿐 아니라 개인의 측면에서 재점검해야 합니다. 노인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을 챙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와 건강검진, 고독사 방지를 위한 그룹홈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45년에는 대부분이 1, 2인 가구이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북만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최고의 명창이 펼치는 판소리 5바탕의 멋 공연이 내일부터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무용가 최승희의 삶을 그린 연극 나는 나비가 모레부터 이틀간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7년 토요 상설 공연 시작을 알리는 개막 특별 공연을 오는 29일 갖습니다. 동학혁명 제123주년을 맞아 내일 고창군 무장 공읍면 일대에서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 펭귄의 날 기념 행사가 내일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전주 효자도서관은 내일 대통령의 글쓰기엔 저자인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합니다. 예비 여성 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늘부터 닷새간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까지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2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